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이렇게 실용수학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2학기 시작돼서 겨냥도 그리고 전개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 두 가지 개념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같이 입체도형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거를 어떻게 평면도형으로 나타내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봤었어요. 자, 오늘 수업에서는 이 두 가지 그 그림들을 이어보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겨냥도랑 전개도를 우리가 직접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직접 여러분들이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우리 같이 오늘 수업도 여러분들 잘 들어주고, 오늘 수업에서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풀어볼 만한 그런 문제들로 오늘 수업은 구성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업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생각해보고 중간중간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멈춰놓고 직접 한번 생각해본 다음에 그 선생님의 풀이랑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도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를 두 가지 내주고 마쳤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육면체, 그러니까 주사위 모양의 전개도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였고, 그 8개의 그림 중에서 정육면체 전개도로 올바른 것을 찾아봐라 라는 거였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세 가지 입체도형을 선생님이 제시하고 각각의 전개도를 그려봐라 라는 게 두 번째 과제였어요. 자, 여러분들 그 과제들 여러분 한번 해봤나요? 혹시 아직 안 했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잠깐 영상 멈춰놓고 다시 한번 그 과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그 풀이 그리고 그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은 같이 한번 그 과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 정육면체 전개도를 그리는 문제는 전개도를 찾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만들어보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는 우리 나중에 이제 등교 계약하면은 그때 직접 오리고 접어보면서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전개도 그리는 거, 입체도형의 전개도를 그리는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입체도형의 전개도를 그릴 때 선생님이 그 모서리들을 이렇게 잘라놓고 펼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그려주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보면은, 첫 번째로 이런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피라미드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피라미드 모양이 이렇게 있고, 자, 얘의 전개도를 그려보세요 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는데, 자, 그럼 얘의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떤 면을 자르고 싶나요? 어떤 모서리를 자르고 싶나요? 자, 선생님은 맨 처음에 생각하기로 맨 처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그런 면을 중심으로 그냥 우리가 뭔가 이렇게 포장 상자를 이렇게 딱 그렇게 열듯이 이 위에 있는 이 선들을 잘라내고 이렇게 펼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는 중심이 되는 그 아래쪽 면이 되고, 이런 사각형 모양이 중심이 되고, 그 주위로 이제, 자, 여기 옆면을 보니까 우리 뿔 모양은 항상 삼각형 모양이 옆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면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까지도 이렇게 그려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뭔가 별 모양 같은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이런 접는 선도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했다면은 전개도를 옳게 그렸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우리 전개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저번에 이렇게 옆면을 딱 이어놓은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옆면을 이어놓은 상태로, 자, 얘네들이 다 붙어있는 상태로 이 아래쪽에 이 선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아래쪽에 면을 잘라줘서 얘를 딱 떼내고 여기 열어주고 이 쭉 펼쳐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은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자, 일단은 얘를 중심으로 이 삼각형 모양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 얘를 이제 펼치기로 했으니까 이 옆에 있는 삼각형도 여기 붙어있게 돼요. 펼쳐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붙어있게 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또 삼각형이 붙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어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붙어 있고, 자, 아래쪽에 면은 어디 붙느냐? 자, 여기 밑에 이렇게, 여기 밑쪽 부분에, 삼각형의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달아주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여기에 달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달아줘서, 이렇게 옆면 쭉 붙어 있는 상태로 아랫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의 전개도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머지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 접히는 선을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전개도를 그려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메일로 보내주면은 선생님 확인하고 그게 맞다 하면은 여러분들 또 나중에 친구들한테도 공개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 이렇게 우리가 좀 각진 모양, 이렇게 다각형이라고 해요. 각진 모양으로 이루어진 도형으로 둘러싸인 그런 입체 도형 우리가 그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기둥 모양 한번 해볼게요. 원기둥 모양. 자, 원기둥은 우리가 여러분들 휴지심을 자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한번 잘라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나요? 휴지심은 이렇게 윗면 아랫면이 없긴 한데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가위를 오려가지고 딱 잘라내면은 이렇게 쭉 펴져서 하나의 사각형이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곡면, 그러니까 쭉 이렇게 둘러싸인 그런 면에서는 여기 모서리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우리가 잘라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옆에 있는 이 선을 잘라준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휴지심을 잘라보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쭉 펼치면은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접히지도 않은 하나의 사각형 모양. 자, 이걸 이렇게 그냥 잘 말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윗면 아랫면을 그려줘야 돼요. 자, 그럼 어디에 그릴까요? 윗면 아랫면은 그냥 이 위쪽 아래쪽 여기다 그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윗면이 어떤 모양이냐? 원기둥이니까 원 모양이에요. 둘이 똑같은 합동의 원 모양이니까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을 하나 그려주면은 우리가 원기둥의 전개도를 정확하게 그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의할 게 여러분들이 그냥 원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의 이 부분의 길이가 자, 이 원의 둘레의 길이랑 이렇게 같도록 이 길이랑 같아야 우리 겹치는 부분 없이 딱 맞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 이거 마찬가지로 이 길이랑 같도록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신경 써주고 그리면은 조금 더 완벽한 그런 전개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원기둥까지 우리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원뿔 모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맨 마지막은 이런 곡갈 모양이에요. 곡갈 모양. 원 모양, 이 밑면이 원이 뿔이다 해서 원뿔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원기둥을 그렸을 때랑 비슷하게 어딘가를 이렇게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디를 잘라줄까요? 옆에 있는 이 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혹시 근데 생일 파티나 그런 데서 이렇게 사용하는 곡갈 모자 한번 잘라본 적 있나요? 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맨 위에 점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맨 위에 점에서 여기까지, 맨 위에 점에서 여기까지. 자, 이 거리들은 다 같을까요? 아니면 각각 다를까요? 자, 곡갈 모자에서는 여기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점부터 여기 아래에 있는 점까지 이은 선들이 다 같은 길이를 가져요. 그래가지고 이 점을 이용할 거예요. 이 점을.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으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이런 원이 돼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으면 원이 돼요. 자, 그런데 이 곡갈은 이 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써서 만들게 돼요.
일부분만 이렇게 잘라내서 우리가 중심으로 잡았던 이 점에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 남은 부분이 바로 원뿔의 옆면을 만드는 그런 모양이 되게 돼요. 자, 여러분 혹시 고깔모자 있다면은 지금 한번 잘라보고 펼쳐봐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이 잠깐 끊겨가지고 여러분 죄송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옆면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옆면이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옆면이 원의 일부분이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자, 이제 아래쪽에 어떤 모양이 붙어야겠죠? 자, 우리 아랫면을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일단 보니까 이런 원 모양의 형태가 아래쪽에 있어요. 원기둥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원을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아까 사각형 모양의 밑면이 그런 뿔을 그릴 때, 전개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같이 그렸었죠. 자, 이런 식으로 전개도를 그리고 여기다가 아래쪽에다 이런 사각형을 그려줬었는데, 자, 이렇게 아래쪽 면을 뚜껑을 이렇게 붙여준다는 생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각형을 아래쪽에 붙였듯이, 삼각형 아래쪽에 붙였듯이 여기도 이 전체적인 부분의 아래쪽에다가,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기둥과 비슷하게 이 원의 둘레,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 부분의 길이랑 이렇게 같도록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그려준다면 좀 더 정확한 전개도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개도 그리는 것까지 여러분들 연습 좀 많이 해보면서 직접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자,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이 전개도랑 그리고 그 전에 배웠던 겨냥도랑 어떻게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면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겨냥도랑 전개도를 이렇게 이어붙이는 그런 걸 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겨냥도랑 전개도 그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겨냥도가 뭐였죠? 겨냥도라는 게 무엇이냐면, 겨냥도는 어떤 한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물체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입체도형을 이렇게 한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그 모양이, 그 물체가 보이는 모양을 그려낸 그림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게 겉에 보이는 면만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투시하듯이 뒷면에 아니면 감춰진 부분도 이렇게 여러분이 점선으로 표현해서 정확한 모양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낸 것이 겨냥도였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전개도는 뭐였죠? 전개도는 어떤 입체도형을 모서리를 따라서 이렇게 잘랐을 때, 그러니까 한 평면 위에 펼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펼쳤을 때 나타나는 모양, 그 모양이 바로 전개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종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뭔가 만들 때, 종이 공작 같은 걸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뜯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접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개도를 활용한 예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이 겨냥도랑 전개도랑 같이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겨냥도도 그렇고 전개도도 그렇고 하나의 입체도형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도구였어요. 겨냥도는 그 입체도형 그 자체를 표현하는 거고, 전개도는 그 입체도형을 이제 평면으로 펼쳤을 때 어떤 모양이 나타날 것이냐, 그걸 표현한 거였는데, 자, 그럼 이제 겨냥도를 보고 우리가 전개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 이런 정육면체의 겨냥도를 보고, 이 겨냥도를 보고서 우리가 이런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낼 수도 있고, 또는 얘를 이제 접어서 우리가 어떤 입체도형이 나타날 것인지 생각한 다음에 이 전개도를 통해서 겨냥도를 우리가 그려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둘을 같이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든 보면서 어떤 입체도형이 될 것인지 조금 더, 얘만 보면은 그냥 입체적인 모양만 보게 되고, 자, 얘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펼쳐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지는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입체적인 모양을 볼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융합적으로 보면서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이렇게 입체도형을 관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생님이 이 문제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랑 이 전개도랑 겨냥도를 이어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해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자, 문제 보면은 위쪽에 다양한 그런 겨냥도가 있고 아래쪽에 위쪽에 다양한 전개도들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겨냥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올바른 것을 이렇게 짝지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 수업 잠깐 멈춰놓고 영상 잠깐 멈춰놓고 같이 각자 한번 해보고 다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는데, 자, 전개도를 이제 입체도형으로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거 설명 안 했었네요. 자, 전개도를 보고 입체도형을 생각할 때, 그걸 짝지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면의 개수랑 그 면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돼요. 자, 지금 첫 번째 그림 보니까 다 이렇게 사각형 모양인 거 볼 수 있어요. 그거 다 이렇게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만 어찌됐든 다 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입체도형 중에 사각형만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상자 모양이 두 번째 도형인 상자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만으로 있죠. 자, 그래서 1번 전개도는 여기 바로 2의 그 상자 모양과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2번, 3번, 4번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고 1번, 3번, 4번 입체도형과 한번 이어본다면은 자, 두 번째 전개도를 보니까 특별한 모양으로 오각형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각형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의 그림을 보니까 세 번째 윗면과 아랫면이 오각형인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얘네 둘이 이렇게 짝지어지는구나. 자,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삼각형을 포함하고 있어요. 삼각형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 먼저 세 번째는 좀 복잡하니까 네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보니까 다 삼각형이에요. 다 삼각형. 자, 이 1번과 4번 입체도형 중에 삼각형만으로 이루어진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자, 지금 보니까 4번에는 위에 있는 면이 치즈 모양인데 위에 있는 면이 사각형이니까 우리 4번은 안 되고 그래서 1번이 바로 삼각형만 있는 그런 삼각뿔이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랑 이어주고 나머지 3번과 4번 이어주려고 보니까 3번과 4번이 모두 다 각각 사각형 모양을 갖고 있고 삼각형 모양도 갖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연결을 지어준다면은 세트로 묶어준다면은 이렇게 1번과 2번과 3번, 그리고 3번과 4번, 마지막 4번과 1번 이렇게 엮어주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해보면서 그냥 이렇게 면의 모양이나 개수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직접 한번 접어본다는 느낌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면서 접어본다는 생각으로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각자 한번 생각해보고 이걸 이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어봤고,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하나의 전기도가 나타나 있고 이걸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주사위 모양을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일단 한번 멈춰놓고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볼래요? 만들 수 없는 주사위 모양이 어떤 게 있을까? 5개 중에 하나가 만들 수 없는데 이 만들 수 없는 모양이 어떤 걸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붙어있는 면이 어떤 면이고 그리고 서로 마주보는 면이 어떤 면인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문제도 여러분 해결해 봤으면은 여러분들 각자만의 여러분들이 찾은 답과 그리고 그 이유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적어서 선생님한테 메일로 보내주면은 선생님이 그거 확인하고 이게 옳은지 아니면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거가 있는지 같이 한번 이렇게 선생님이 의견을 제시해 줄 테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찾아보고 그 이유까지 여러분들 짧게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남겨주도록 하고, 자, 우리 밑에 있는 그 다음이 이제 이 활용하는 거, 우리가 전개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도 잠깐 봤었는데, 자, 서랍장 모양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의자를 만들기 전 조립 그 순서들을 보면서 우리의 전개도가 어디에 쓰이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자, 이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타났듯이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펼쳐 놓는다면 바로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1번과 2번 모두 1번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배치를 마친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이대로 조립만 하면은 그 모양 그대로 조립만 한다면은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 쉽게 생각이 가능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보니까 지금 하나의 큰 사각형 옆에 이렇게 작은 사각형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얘네들을 그냥 여기다 이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옆면에 벽을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전개도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냥. 전개도는 바로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조금 이렇게 아무 순서 없이 그냥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냥 재료가 나열되어 있는데, 자, 이 모양으로 어떤 물체를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보고, 이 물체를 조금 더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배치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고 선생님한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 전개도랑 겨냥도가 활용되는 분야는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전개도, 겨냥도 그리는 연습 많이 해보면서 조금 더 이 활용에 좀 더 익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시각,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도 좀 더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숙제로 내준 것들 선생님한테 꼭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길 바라고, 자, 메일로 보내주면 선생님이 그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답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이렇게 만나서 수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